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법 개정 주주 충실 의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상법 개정 1편에서는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을 한 상법 개정안 그 핵심 내용 중에서도 특히 상법 제 382조 2항 이사는 회사를 위해 충실하게 일해야 된다라는 그 조항을 회사 및 주주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해야 된다라고 바꾸는 것의 어떤 의미, 그리고 찬성파와 반대파의 각자의 주장, 그리고 그 쟁점 중에 하나인 과연 다른 나라의 경우와의 비교, 이 대목에서 이복현의 가짜뉴스 주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 올렸습니다. 자, 이복현 금융감독원 주장에 따르면 현재 주주의 이익에 충실해야 된다는 조항, 그것을 법조항에 넣고 있거나 또는 주주 이익 충실을 법으로 보호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그런 주장은 가짜뉴스다. 자, 일부 국가들은 아예 법에 명문을 해서 주주의 이익에 충실해야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서로 그런 규정이 없는 나라들에도 거의 대부분, 특히 미국, 유럽 등에서는 판례 등으로 인해서 주주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그 이사의 의무를 너무나 당연시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상법 개정안이 주주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는 그 조항이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조항이다라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얘기까지 말씀을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예고해 올린 대로 오늘 이 2편에서는 이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경제단체들의 주장, 왜 한경협 또 경총 등은 상법 개정에 반대할까? 그들의 주장은 무엇인가를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경총이라는 곳에서 상당히 비장한 각오로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상법 개정을 만약 현재 국회가 마련한 대로 통과를 하면 우리나라의 경영진들은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주 눈치를 봐야 되는데, 주주라는 것이 사실상 회사의 주인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주주의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누가 정식으로 주주인지, 또 어떤 사람의 의견이 과연 주주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다. 그런 각도에서 회사 이사진들이 회사를 위해서 어떤 특정을 결정했을 때 그 특정 주주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했을 때는 바로 상법 382조 3항의 규정을 들어서 반대를 하고 그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소송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이 집단 소송으로 벌어지게 되고, 집단 소송에 의해서 회사가 법원 왔다 갔다 하느라고 다른 아무 일도 못할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돈을 물어줘야 될 수도 있다. 이 피해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고려 아연이라든지 또는 MBK의 인수 전쟁을 보면 주주들이 소송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왔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엘리어트 같은 국제 해치펀드들이 투자를 했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주주 소송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주를 위하여 일해야 된다는 그 상법 382조 규정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 국회에서는 그 규정과 관련해서 새로운 조항을 하나 추가시켰습니다. 382조의 3항은 이사는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일해야 된다라고 규정했지만 바로 그 2호에서 그 주주를 어떻게 위하느냐 그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법으로 적시하고 있거든요. 자, 그 조항을 한번 보시죠. 회사의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된다. 자, 여기서 총주주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주가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이익을 보호하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총주주의 이익. 그럼 총주주, 모든 여기서 말하는 총은 every, 모든의 뜻은 아니고요. 전체 주주를 위하라. 그럼 현재 우리나라 상법은 전체 주주의 의사는 표결로서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거쳐서 거기서 표결에서 이기면 표결에서 나타난 뜻, 이것을 전체의 총의로 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요.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는데 거기서 1등한 사람에게 국회의원을 시킨다. 또 1등한 의견을 따른다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총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총주주라는 것은 모든 주주, every, 각 개별 주주의 모든 이익을 만족시켜 준다는 뜻이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전체 주주, 총주주를 영어로 하면 general, 일반적인 주주 의견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될 경우에 현재는 회사의 중대 결정을 이사회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쪼개기 상장이라든지 또 유상증자 같은 것. 근데 이런 경우에 전체 주식 의견을 먼저 물어봐야 되는 이사회가 결정하기 전에 그런 어떤 방식으로의 대전환이 돼서 좀 번거로울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정식의 합의 절차만 거친다면 모든 주주의 소송, 이를테면 삼성전자의 주주가 약 300만 명입니다. 그럼 300만 명의 각자 의견을 어차피 개별적으로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번 국회를 통과한 상법 382조 3항 제2호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대목은 일단 주주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되 총주주의 의견을 합치시키는 또는 그 총주주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합리적인 어떤 의결 또는 표결 절차를 구하라라는 그런 취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이 대목만 놓고 볼 때 소송이 과거보다 좀 늘어날 수는 있어요. 이를테면 총주주의 의견을 물어보는 방식이 틀렸다 해서 소송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300만 명 주주 중에서 150만 명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나머지 150만 명이 각자 소송을 할 것이다 라는 주장은 좀 과한 측면이 있고 앞으로 이 대목은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형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반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또 이 상법 개정 상법 382조 3항 제2호에서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대목은 주주들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 그 전체 주주의 의견을 차별 없이 공평하게 받아들여다. 이 얘기도 모든 주주의 의견을 다 받아들이라는 얘기는 다르죠. 공평하게. 자, 공평하다 할 경우에는 역시 이 경우에도
주주의 의사는 표로 표출이 되는 거니까 주주총회에서 주총회 의결 절차, 표결 절차를 통해서 전체 의견을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종전과 달라지는 것은요, 현재 현행 상법은 대부분의 주주총회 의결을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 이런 식으로 현재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 이것은 사실은 주주의 반이 참석해서 그 반의 반이 찬성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최악의 경우에 25%만 장악을 해도 되고 25%만 표결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어떤 흠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상법은 아주 중대한 결의, 뭐 회사를 없앤다든지 이런 중대한 결의에서는 과반수가 아닌 그보다 높은 뭐 이를테면 3분의 2라든지 이런 의결 정족 요건을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상법에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라 할 경우에 이를테면 이 규정이 좀 더 강화될 수가 있어요. 아주 중대한 어떤 회사의 정책 결정인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주주들의 의견을 묻는,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고요. 자, 또 지금 미국, 유럽, 또 아시아,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많은 나라의 경우에는 회사의 대주주가 바뀐다라고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10%의 주주가 반대하면 그 중대한 변화를 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10%만의 상대적 소수지만은 그 사람들의 의견을 좀 더 중시해서, 그러니까 전체 주주들의 의견을 묻는다는 그런 명분하에서 과반수가 아닌 수록 89%가 찬성하더라도 10%라는 사람의 의견도 무시하지 않겠다. 뭐 이것이 전체 주주의 의견을 수렴한다. 그런 취지로 이런 입법이 좀 더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들이 주주의 눈치를 과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보아야 된다라는 것은, 그 주장은 뭐 분명 근거가 있고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 이것이 법의 명문으로 10%, 20% 조항을 해놓지 않았을 경우에 다른 주주들이 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은 현재 다른 나라의 판례로 놓고 볼 때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상법 382조에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된다는 조항 때문에 바로 소송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 대목도 다소 좀 과한 우려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현재 우리 상법에 감사를 뽑을 때 이른바 개별 투표 제도를 하도록 의무화된 법안이 수년 전에 새로 입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나 감사 등을 뽑을 때 이것을 한꺼번에, 그러니까 모든 그 임원들을 전원 주주들이 한 명 한 명씩 개별적으로 투표하면요, 주식 지분 51%를 가지고 있는, 아니면 다수인 사람의 모든 사람을 자기 원하는 사람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요게 과거의 상법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10여 년 전에 개정된 상법에서는 한꺼번에 투표하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요, 소액주주들이 한 사람만 뽑겠다 또는 한두 사람만 뽑겠다 해서 자기 표를 한쪽에 몰아주면 적어도 전체 이사 중에 한 명 또는 두 명은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식으로 상법이 이미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거든요. 자, 바로 그런 어떤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발휘하는 식으로 이사가 중대 결정을 할 때는 주주의 공평한 이익 반영에 노력해라,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고요. 자, 그렇게 투표제도 변경이 뭐 한국의 자본주의 제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재계단체, 경총과 또 전경련 등의 상법을 개정하면 이사가 일하기가 어렵고 또 주주들이 소송을 해서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주장은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판례를 구축해 나갈 것이냐, 그 다음에 하위법인 상법, 각종 시행령 등에서 이러한 제기된 문제를 보완을 제대로 할 수만 있다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뭐 상법 대란이 생길 정도는 아니지 않겠는가. 한 예로 감사를 뽑을 경우에는요, 지금 아무리 많은 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3% 이상 외에는 의결권이 중지되거든요. 그것은 감사는 회사를 감시 감독하는 사람이니까 대주주가 뽑는 경영진을 감독해야 될 경우가 많고, 따라서 여기는 대주주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반영을 해서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고, 이 제도 역시 도입 초기에는 굉장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특히 경제단체들은 감사 3% 의결권을 한도를 정하면 소송으로 날이 지새고, 특히 외국 기업들이, 외국 자본들이 한국 기업을 장악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뭐 지금까지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상법 개정에서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된다는 이 조항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전부 반영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은 아니다는 것이죠. 만약에 모든 주주의 이익을 모든 각자 주주의 이익을 모두 다 반영해야 된다 했다면 이것은 300만 주주 중에 150만 명 주주들이 각자 소송을 할 수가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라 이러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반영하는 그 방법론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될 거고요. 이 과정에서 회사 이사들은 좀 골치 아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의 의견이 좀 더 반영된다라는 그런 선기능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장단점이 공존하는 제도다.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사람이나 찬성하는 사람 각자의 논리는 일리가 있다.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뭐 양쪽을 비판하거나 일방적으로 한쪽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데는 좀 과한 주장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법 개정 3편에서는요, 이어서 과연 그러면 주주들 상법 개정을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대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요. 바로 이어서 상법 개정 제3편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